이 주의 뉴스로는요. 그 스타워즈 비전스 시즌 2에요. 예. 한국 제작사가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식 기쁘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디즈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OTT 채널에 네네. 들어가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를 기념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즌 2까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예.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소드가 시즌 1이요? 네네. 아, 첫 번째 시즌.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죠, 학교에서. 네. 지금 요새는 그렇게 안 하나요? 옛날에 신촌에 네. 뭐 크리스탈 시네마? 네, 크리스탈 극장. 크리스탈 시네마가 있었을 시절에는 네. 원을 완이라고 배우셨다고. 그렇죠. 이게 제가 요즘에 영어회화 그 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본토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즌 1과 1의 이제 어떤 중간 발음이 그래요? 굴려서 나오는 본토 건데 발음이었군요. 모르시는구나. 네, 본토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즌 1. 예. 네, 에피소드 9편이고요. 10분에서 20분 내의 작품인데 시즌 1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들만 참여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5월 4일에요. 시즌 2가 선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각국의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 에피소드 5번째를 맡은 그 편에서 한국의 제작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기술력이 네네. 뭐 기술력만 따졌을 때는 거의 뭐 일본과 동급이거나 요즘 그 이상인 경우들도 있고. 네네네네. 일단 워낙 이제 일본 쪽은 관련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네. 그 자체 퀄리티만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워즈 비전스 같은 경우는 이 스타워즈가 갖는 이 디즈니 채널에서 갖는 그 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 참여한 곳은 미르 스튜디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모지상주의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 퀄리티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르 스튜디오가 참여한 스타워즈 비전스 시즌 2예요. 이 제목이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또 상영될 때 OTT 채널에서 상영될 때는 다크헤드를 벨 수 있다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둠의 머리를 벨 수 있다면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돌가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나와요. 돌가락. 예, 돌가락이라고 이제 석상 2개가 있는데 이 석상 2개가 이제 다크포스와 또 이렇게 선한 편의 싸움이 됐을 때 이 석상의 모습에서 어디가 이길지가 이렇게 가끔 예측을 하게 만들어요. 석상이 혹시 그러면 하루방인가요? 하루방은 아닌데요. 근데 뭐 하루방 비슷한 형태고. 천하대장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다크헤드 쪽을 베어가지고 이게 은하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기세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그 모험인데요. 미르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액션에 굉장히 능해요. 액션 연출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다크세이버 이런 검을 가지고 벌이는 액션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히 멋있다. 스타워즈 팬덤 안에서는 이제 그 다크세이버.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까? 왜냐면 이 스타워즈 유니버스의 다크세이버라는 거 개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이제 끼어드는 거니까. 라이트세이버는 이제 원래 있던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너무 이제 그 애들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어서. 약간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좀 이 애니메이션 비전스에서 이제 표현되는 작품들은 그런 느낌들은 없고 정말로 스타워즈 세계관에 걸맞은 어떤 완성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편 한국 제작사가 참여한 작품이 또 주목을 받는 게 이게 보건교사 안은영 이 소설을 쓰고 또 그 OTT 드라마에 각본까지 맡았던 정세랑 작가가 각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정세랑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세랑 작가가 사이파이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정통 사이파이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좀 다른 색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 정세랑 작가가 또 스타워즈 굉장한 팬이래요. 그래요?
이 사실을 예전에 이제 제가 전주영화제 소개해드렸잖아요. 5월 4일이 또 이 스타워즈 데이이기도 하고 그날 행사에 이제 그 스타워즈 비전스 2에 참여했던 한국 제작사와 그리고 정세랑 작가가 또 이 모임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스타워즈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그거 보면서 또 굉장히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요거 뭐 지금 이제 스트리밍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한국 작품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시즌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제작사만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부터. 네, 그렇죠. 그 옛날부터 다양성 없이는 얘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시리즈였죠. 맞아요. 근데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만 참여했던 게 뭐 워낙에 애니메이션 하면 일본이 잘하기도 그렇죠. 하지만 이 스타워즈가 이제 조지 루카스가 만들 때 일본의 이제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들을 많이 또 참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는 숨겨진 요새 안의 새악인. 그렇죠. 그런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시즌 2는 다양성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도 참여하고 영국도 참여하고 프랑스도 참여하고 인도도 참여하고 정말 다양하게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것이 어디냐면 영국에 참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애니메이션 하면 가장 대중적인 곳 아드만 스튜디오. 네, 아드만 스튜디오는 이제 월레스 앤 그로밋, 치킨런 같은 작품으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을 가지고 그래서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제목도 너무 재미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네, 뭐냐면 이제 스타워즈의 명대사가 내가 네 아빠다잖아요.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요. 아드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드만 스튜디오는 이 점토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엄마와 딸이 이 경주 대회 우주 그 비행선 경주 대회에 참여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다양성의 재미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워즈.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워낙에 히트를 치고 그렇죠. 잘 되고 있으면서 네네네. 다시 좀 부활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한국도 참여하고 다양성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워즈가 사실 미국과 서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성장 중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스 시즌 2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생긴 팬덤에서 더 새로운 팬들을 이 한국의 스타워즈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게 또 그 OTT D사 있잖아요. D사도 회원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시급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제작사가 참여하고 또 정세랑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또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스타워즈 세계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숨겨져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D사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 이제 스타즈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들어있는데 그 D사 OTT 안에 거기 들어가면 좋아하실 만한 거 많을 텐데 그렇군요. 메인 화면에서는 자기가 잘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거를 좀 내세우더라고요. N사는 최근에 이제 그 가족 공유 못하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아이디로 엄마랑 동생,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비싼 요금제로 보고 어머니 대전에 계시고 동생 저기 여의도 쪽에 있는데 그 서로 이렇게 하면서 프로필을 다 각자 만들어서 원래 가족 공유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 이제는 안 되는군요. 이게 한 집이 안 살고 주소가 한 집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D사에서는 가족 공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이거를 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차별을 하는 거군요. 거기서. 그것도 회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 약점을 노려야죠. 그렇죠. 아주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지용 쇼. 오늘은 2주의 OTT 추천작인데 또 중요한 건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어서 스승의 날. 그래서 2주의 OTT긴 하지만 OTT 작품 중에서도 예전에 극장의 개봉을 또 하고 있어서 스승의 은혜. 그 작품이 이제 한국 공포 영화였죠. 그 작품은 아니고요. 그 스승을 찾아가서 잠깐만요. 항상 왜 자꾸 그렇게 무서운 것만 연관지어서 말씀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할 줄 알고. 그 영화 아니에요? 그 영화는 아니고요. 그 영화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작품을 골라봤거든요.
대중 영화인데 그것도. 예. 네 그렇긴 하죠. 예. 그거보다 좀 더 대중적인. 구디런팅. 구디런팅. 네. 그러니까 스승과 관련한 영화 할 때 세 손가락에 꼽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 네. 그렇죠. 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죽은 시인의 사회. 캡틴 마이 캡틴.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가 이제 구디런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구디런팅이라는 작품.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에어라는 신작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신작을 소개하면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굉장히 오랜만에 각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랜만에 그 출발점이었던 작품이 바로 구디런팅. 이때는 이제 그리고 둘 다 참 이제 뭔가를 다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뽀송뽀송하고 애땐지. 벤 애플렉, 또 맷 데이먼, 거기 이제 캐시 애플렉. 네 맞아요. 벤 애플렉의 동생. 동생. 지금도 지금 굉장히 자기 자신만의. 네네네. 누구 동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저는 솔직히 연기는 캐시 애플렉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는 작품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작품 중에서 가라 아이야 가라라고. 네네네네. 그거를 또 그 형인 벤 애플렉이 만들었잖아요. 영화로 만들었죠. 건 베이비 건. 맞아요. 근데 참 잘 만들더라. 그렇죠. 네네네. 둘 다 잘해요. 형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 출발점을 볼 수 있는 영화. 구디런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스승을 말할 때 그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크게 살려줄 수도 있지만 제자가 가진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구디런팅 같은 건 이제 후자인 게 여기에 주인공인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윌 같은 경우는 그냥 천재예요.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너무 천재인데 이 윌은 좀 아픔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고아인데요. 다시 가정을 찾아갔다가 파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숙하게 윌에게 다가오면 윌은 뭔가 자신이 다시 한번 또 그 헤어짐을 당할까봐 미리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IT에서 이제 청소부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MIT 교수가 칠판에 이걸 과연 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 한 학기 내에 한번 풀어봐라라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윌이 딱 보자마자 푼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하다 말고. 그렇죠. 교수가 이 사람 누구냐 찾아갔는데 그게 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윌과 함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윌이 좀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에게는 뭔가 다른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붙여준 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명한 숀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이 윌과 얘기를 하면서 얘에게는 아픔이 있구나. 뭔가를 강요하면 안 되겠다. 이 아픔을 보름만져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애정이 생겨나는 그런 작품이 바로 구디런팅이죠. 네. 구디런팅. 맞아요. 지금도 진짜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 봤었을 때의 느낌이랄까. 맞아요. 보통 영화가 어떤 당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질감이나 냄새 같은 거, 풍경 같이 봤던 사람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아니야? 아니요, 저는 이게 혼자 봐서 같이 봤던 사람의 어떤 기억이 없어가지고. 구디런팅 나도 혼자 봤어요. 그렇군요. 심지어 고시원에서 봤어. 이거 저 98학번 있잖아요. 네네네. 저 1학년 때 나왔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웅 선배 네네네. 이제 잠깐만요. 서른 비슷한 연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비슷한 선배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배우들이 나오는 맞아요.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작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뭐 내 잘못을 풀어낸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명대사 중에 하나가 네 잘못이 아니야?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잘못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계속 이 극 중에 윌이 마음을 못 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을 못 여는 이유를 이 선생님이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를 계속하죠. 한 5번인가 6번을 하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윌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안 되죠. 진짜 그쵸, 그것도 괜찮았겠다. 정말 그쵸. 갑자기 배경음악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척하기에 이러면서 포옹하고 갑자기 괜찮네. 발리우드 스타일로 그쵸, 네.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나도 힐링 모르게 무비로. 네. 잠깐만 저도 모르게 울음을 웃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장면이구나. 명대사고. 그래서 이 장면을 이 구디런팅하면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던 선생님이 누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분이 있었구나도 생각하고 왜 나는 이런 분이 없었을까?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고스반 산트 감독 네. 영화였죠? 맞아요. 고스반 산트 감독 영화 중에 네. 가장 대중적인 영화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디런팅 작품 이제 만들기 전에요. 이게 미라맥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예. 이게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시나리오를 쓴 거죠. 당시에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가 돼가는 시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해에 한 500편 정도의 시나리오를 받았대요. 어이구. 근데 시나리오를 딱 받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맷 데이먼이 대학교 다닐 때 50페이지짜리 단편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구디런팅이었어요. 그래서 벤 애플렉하고 함께 이걸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자. 우리 받는 시나리오들은 다 별로야. 라고 해서 만들어서 미라맥스에 보내줬는데 미라맥스에서 좋아. 만들자. 하지만 감독은 누구? 라고 했을 때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본인들은 구스반 산트하고 작업하고 싶다. 대단한데? 그 전에 구스반 산트 영화를 뭘 본 거지 그러면은 이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뭐 드럭스토어 카우보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다호 좋아했잖아요. 그 중에 뭘 보고 이 사람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거보다는 그리고 나서요. 그 이후에 구스반 산트 행보가 안 좋았어요. 뭐 투다이포라는 작품도 그렇고. 왜 저기 안 좋은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투다이포 난 좋아했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그 영화에 크로넨버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도 나오죠. 호아킨 피닉스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이 맷 데이먼과 이 벤 애플렉이 봤을 때 구스반 산트가 계속해서 독립 영화 쪽에 만들다가 투다이포를 메이저에서 만들었는데 그 실패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안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구스반 산트 감독하고 하고 싶다. 근데 구스반 산트 감독도 본인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미라맥스 쪽에서 못 믿어온 거예요. 구스반 산트 감독이. 그래서 차라리 당시에 잘 나가던 멜 깁슨, 브레이브하트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뭐 좋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마이클만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구스반 산트의 감독료를 엄청나게 싸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후려친 거예요. 못됐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박이 났죠. 구스반 산트의 작품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 다 합쳐도 가장 대중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후에 나온 작품 중에도요. 구스반 산트 영화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엘리펀트. 네, 엘리펀트라는 작품.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콜럼바인 총기 사건 관련한 거, 그리고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관련해 가지고 라스트 데이즈라는 작품도 있고. 그래서 그 작품 만들고 나서 또 만든 게 파인딩 포레스터. 전 좋아요. 네, 그 작품도 말하자면 좀 구디런팅의 후속격 같은 션 작품. 코네리가 맞아요. 우리 그 호밀바트 파수꾼을 집필했던 작가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작품들 얘기하면 구스반 산트 감독이 제이디 셀린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작품들 보면 구스반 산트가 독립 영화에서 이렇게 이름을 얻었지만 대중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구스반 산트 감독이 아카데미에 이제 후보로 올랐지만 상은 받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게 뭐냐면 로빈 윌리엄스가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각본상, 각색상을 받은 거죠. 그럼 뭐 대박 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빈 윌리엄스는 그 전에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든지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3번이나 연기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3번 다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빈 윌리엄스는 코미디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사람들이 연기를 잘했지만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으로 구디런팅으로 나무조연상을 받아서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맷 데이먼이 각본상 받았을 때 본인은 연기상 받는 것보다 각본상 받은 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벤 애플렉과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정말로 좋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로빈 윌리엄스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미세스 다우파이어 되게 좋아해요. 의외다. 왜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렇긴 하죠. 한 개를 꼽는데 미세스 다우파이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로빈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코믹한 면과 굉장히 슬픈 면이 같이 담겨 있는 걸로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 가정부로 이제 자신이 분해가지고 자신의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못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잖아요. 로빈 윌리엄스는 항상 역할이 코믹한 면이 있지만 항상 아픈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로빈 윌리엄스의 가장 좀 핵심을 찌른 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뭔가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뭐 좋은 영화 굉장히 많죠. 그래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시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또 방금 그쵸. 이야기 나온 구디런팅 어떻게 맞아요. 아까 뭐 스승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말씀해 주신 거에 두 개의 로빈 윌리엄스가 둘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로빈 윌리엄스 특집이라고 해도 네네 과언이 것 같은데 엘리엇 스미스 노래가 이 구디런팅 이 영화 때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굉장히 구디런팅이 아련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노래가 참 강력한 게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엘리엇 스미스 노래 한 곡만 듣고 나면은 상당히 그 안정이 돼요. 아무리 업돼 있어도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싹 이렇게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단한 곡입니다. 제가 아련하다고 했는데 아련하다는 건 그 시절의 느낌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특집으로 이제 스승의 날 특집 하면서 구디런팅 하면 나 때의 선생님은 어땠을까? 나에게 그 키팅은 누구이며 영화랑은 다르지. 쇼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디런팅 같은 작품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내에서는요 2016년에 재개봉이 한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재개봉이 되는 영화들은 보통 한 10,000명, 20,000명 수준 정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디런팅은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봤거든요. 대단하다. 그게 뭐 그러니까 영화도 좋은 게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맷 데이먼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로빈 윌리엄스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했던 모습을 또 보기 위해서 뭐 엘리엇 스미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재개봉 때 또 찾아보기도 했죠. 자꾸 이제 결국 오늘 이야기 귀결은 로빈 윌리엄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스승이 우리 삶에 있었나? 네네네.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없었으면은 또 내가 그런 어른이 되면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 왜 제 기억에 오 캡틴 마이 캡틴 그게 월트 위트먼 시 아니었나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위트먼 시예요. 아 네네네. 미국 영미권 학생들은 다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런 좋은 시를 되게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알려주고 그 시의 오 캡틴 마이 캡틴 같은 그런 좋은 구절로 기억되는 형이나 어른 그런 이 키팅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제자들 학생들이 모두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절을 그렇죠. 캡틴, 오 마이 캡틴.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전율나지. 그렇죠. 아마 거기서 보여준 로빈 윌리엄스의 정말 인자한 선생님 상이 다시 한번 또 구디런팅에서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 로빈 윌리엄스가 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코너 들으셨으니까 청취자분들 자 이렇게 쭉 영화 한번 달려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죽은 시인의 사회. 그렇죠. 또 좋네요. 구디런팅. 그리고 나서 스승의 은혜. 아니지 스토커. 스토커. 로빈 윌리엄스 스토커.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또 악역도 끝내주기 아시죠. 아마 그 잘 모르시는 작품 중에 이거 보면 이제 인썸니아라고. 그게 좋지. 인썸니아라는 작품에서 또 인썸니아는 알파치노. 알파치노와 함께 나오는 그 작품인데 그 작품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또 이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허신의 시네마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추억의 영화이기도 하면서 추억의 영화이지만 현재형의 영화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게 또 구디런팅이었고 특히 로빈 윌리엄스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구디런팅 엔사 OTT에서 엔사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5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없으신 분은 국내에 뭐 W사나 T사 있잖아요. 거기서도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좋았어. 아이고 야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준비성이 좋아.
자, 우리 허신의 시네마 허너몽 평론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